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력 렌즈와 블랙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지난 시간에 우리는 등가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가속 좌표계에서 물체의 운동을 분석하기 위해 도입된 가상의 힘, 관성력과 중력을 근본적으로 구별할 수 없다는 아이디어였죠. 오늘 다룰 내용도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이 시대 과학자들은 빛은 언제나 직진한다고 다들 믿고 있었죠.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다른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자, 우주선을 하나 가져오고요. 그루트를 태웠습니다. 자, 이때 이 옆에 전등을 설치해서 이 전등에서 나온 빛이 우주선 안으로 들어오게 설치합시다. 자, 우주선이 세 가지 운동을 할 때를 생각해 볼 건데, 첫 번째는 정지하고 있을 때입니다. 정지하고 있을 때 이 후레쉬에서 나온 빛을 이 그루트는 어떻게 관측할까요? 우주선이 가만히 있기 때문에 빛은 직진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윗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우주선이 이렇게 윗 방향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가고 있는 경우죠. 이 경우 그루트 입장에서 보면 우주선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빛은 이렇게 비스듬하게 직진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큰 무리가 없는데, 세 번째는 가속도 운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점점점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경우에는 그루트는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휘어진 빛을 보게 될 겁니다. 실제로 빛이 휘었다기보다는 이 그루트가 가속 좌표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측이 되는 거죠. 가속 좌표계에서는 이 개가 가속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관성력이 작용하죠. 그래서 그루트는 이 관성력 때문에 빛이 아랫방향으로 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관성력은 등가 원리에 의하면 중력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력 또한 빛을 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상황을 잘 보시면 실제로 빛은 직진하고 있지만 이 관측하는 관찰자가 가속 좌표계에서 관측하기 때문에 휘어진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죠.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자, 빛 알갱이가 하나 있는데 이 빛 알갱이는 앞으로만 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녀석은 길을 통해서만 달릴 수가 있죠. 길이 이렇게 일자로 뻗어져 있다면 이 친구도 길을 따라 달리면 일직선으로 달리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길이 이렇게 휘어져 있다면 이 친구는 앞으로 일자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휘어진 경로로 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아인슈타인은 이 개념을 확장해서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에서는 빛이 휘어지게 되는데 이 원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공간에 중력이 작용한다는 말은 이 공간 안에 질량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하고요. 이 질량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 질량 주변의 시 공간이 휘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개념으로 중력 또한 작용하는 힘이 아니라 시 공간이 휘어져 있기 때문에 물체가 거기로 움직이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빛 또한 시 공간 자체가 휘어져 있기 때문에 빛의 경로가 휘어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설명을 했죠. 자, 이 내용이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구가 있고요. 지구 주변에 시공간이 이렇게 움푹 패여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주변에 물체가 있을 때 이 휘어진 시공간을 따라서 이 가까이 오게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게 휘어져 있는 걸 실제로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과학자들은 이걸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는데, 그중 한 명이 바로 이 에딩턴이라는 천문학자입니다. 자, 이 사람이 만약에 질량이 주변의 시공간을 휘어지게 한다면 평소 지구에서 관측되는 이러한 별이 있다고 합시다. 이 방향으로 별이 이제 관측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태양이 이 사이를 가려서 개기일식이 일어날 때 이 별에서는 사방으로 빛이 퍼져나갈 거고요. 그 중에서 이렇게 태양의 근처를 지나가는 녀석은 시공간이 휘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로가 휘어져서 지구로 오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 별을 볼 때 그 별의 위치는 이렇게 빛을 따라가서 여기에 위치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에딩턴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태양이 없는 상태에서는 별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태양이 이 사이에 들어가게 되면은 빛이 휘어져서 별이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라고 생각했는데 태양이 없을 때 관측한 별의 위치와 태양이 있을 때 관측한 별의 위치가 서로 다르게 측정되는 것을 관측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질량이 시공간을 휘게 한다는 이 아이디어를 오히려 증명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이 현상을 중력에 의해서 빛이 휘게 된다고 해서 중력 렌즈 효과라고 합니다. 자,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살펴봅시다. 가운데 있는 이 은하가 주변의 시공간을 휘게 하고요. 이 뒤에 실제 별은 여기 한 군데만 있습니다. 그럼 이 별에서 나온 빛이 지구를 도달하는 데 있어서 이 은하 주변에서 빛의 경로가 휘어지게 되죠. 은하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시공간이 더 많이 휘어지기 때문에 빛의 경로도 더 많이 꺾일 겁니다. 은하의 질량이 작다면 이 별에서 나온 빛은 조금만 꺾여서 이렇게 지구로 도달하게 되고, 그럼 지구에서 봤을 때 이 별은 B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죠. 은하의 질량이 크다면 멀리 있는 빛이 꺾여서 지구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구에서 봤을 때 별은 A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은하가 크면 클수록 이 실제 위치와 관측된 위치의 차이가 커진다는 거. 그리고 이 중력이 빛을 마치 모으는 것처럼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해서 이걸 중력 렌즈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서 또 집중해야 될 것은 별은 실제로 하나지만 이 은하가 렌즈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러 개로 보인다는 겁니다. 자, 이게 허블 망원경으로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똑같은 별이 하나, 둘, 셋, 넷. 이 가운데 있는 은하에 의해서 하나, 둘, 셋, 네 개로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이 경우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실제로 별은 하나지만 이렇게 여러 개로 보이게 되는. 자, 이거를 십자가 모양이라고 해서 아인슈타인의 십자가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체들이 잘만 이렇게 일직선으로 배열이 된다면은 이 뒤에 있는 은하가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도 보이게 된다라는 거. 아인슈타인의 고리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관측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볼 내용은 바로 이 녀석입니다. 가운데만 이렇게 까맣게 구의 형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굉장히 밝죠. 바로 블랙홀에 관한 사진인데요. 블랙홀은 중력이 굉장히 강한 천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이 블랙홀 주변에는 굉장히 시공간이 많이 휘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 이 움푹 패인 시공간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블랙홀 주변에 빨려 들어갈 때 이걸 탈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지구를 예로 들어 봅시다. 자, 지구 위에 야구공이 있는데 이 야구공을 던져서 영원히 지구 밖으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과연 얼마만큼의 속도로 처음에 던져줘야 될까요? 이때 탈출을 위한 초기 속도를 우리는 탈출 속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탈출 속도는 전체 반지름과 전체 질량 그리고 중력 상수로 표현이 됩니다. 즉 질량이 클수록 탈출 속도는 크다는 이야기고 그럼 탈출하기가 더 힘들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지구의 경우는 약 1초에 11.2km로 가는 속도로 던지면 탈출할 수가 있고요. 목성의 경우에는 초속 60km 정도가 돼야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행성의 질량이 계속 커지고 반지름은 계속 작아져서 탈출 속도가 계속 커진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탈출 속도가 빛의 속도를 넘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블랙홀입니다. 빛조차도 흡수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검은 공간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이때 주변의 물질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아주 높은 온도로 가열된 기체가 X선을 방출하는데 이 X선으로 가지고 간접적으로 그 존재를 확인할 수가 있죠. 이 블랙홀은 별이 수명을 다해서 점점점 수축해서 만들어지는 천체고요. 가까이 갈수록 그 중력 또한 굉장히 커지게 되죠. 자, 중력이 큰 곳에서는 시간이 점점 느리게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럼 블랙홀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중력은 점점 더 커지고요. 시간은 점점 더 느리게 갈 겁니다. 그러다 특정 지점이 되면 시간이 정지하게 되는 지점이 나타나는데 이를 우리는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질량이 시공간을 휘게 한다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 당시에 어떤 커다란 천체가 갑자기 폭발해서 사라지거나 하면 그 시공간의 출렁임이 주변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를 우리는 중력파라고 불렀는데 이 중력파가 관측되고 있지 않다가 2015년에 14개국의 천여 명의 과학자로 구성된 라이고 과학협력단에서 이를 관측하게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